네, 안녕하세요. 42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0차에 그 업계에 계시는 세 분, 전시업계에 계시는 세 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전시산업 현안 과제, 당면 현안 과제 토론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날 다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세 분 회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전시주최협회 이승우 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전시 서비스업회의 이형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전시 장치 디자인 설치협회의 양은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이하성 대표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면서 황희공 교수님하고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까? 물론 그날 이영진 회장님께서 40차 때 마지막에 제안하셨던 장치나 이런 쪽에서 해외 전시회 못 가는 것들을 국내에서 아예 만들어 갖고 한국관 여기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영진 회장님이 더 하실 이야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혹시 먼저 하시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예, 시작해주세요. 괜히 왠지 이영긴 회장님 되게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갖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전시회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바뀌시면서 얼마 전에 좀 현실적인 거리두기를 하자. 그래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무조건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진단 키트인가 그걸 빨리 해갖고 노래방도 문을 열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전시회도 우리가 그날 물론 이승우 회장님께서 좀 더 저희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긴 했지만, 혹시 실제로 진짜 현실적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그냥 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육관을 하나 빌려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만큼 넣어봐서 거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실험이 위험하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 면적에 얼마나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아쉽지만 아무튼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을 많이 맞아서 전시회를 라스베가스는 6월 달부터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은 형태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센터를 똑같이 100% 자수용한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서 전시회 기사에 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경우에 완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보아 포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정상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전시도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거리두기가 나올 수는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제가 의견을 부탁드릴까요? 먼저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이승훈 회장님? 아무래도 거리두기니까. 제가 말하면 마치 그것이 결론이 될까봐 말씀드리기 좀, 네. 그러세요? 네, 먼저 우리 양은석 회장님과 또 양은석 이영진 회장님, 회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두 분 말씀 듣고 네, 제가 뒤에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 생각하거든요. 예. 네. 양은석 회장님 그러면 혹시. 네, 오늘 코엑스에 갔다 왔죠. 폴스에. 네.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서.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예, 오늘 코엑스에 좀 다녀왔는데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조절했습니다. 네. 오늘 코엑스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 협회 이사회도 있고 해서 가면서 실제 방문하니까 월드 IT 쇼라는 전시회가 열려서 네.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 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셨어요. 알았어. 그래서 그분들이 입장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전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희망적인 상황이 됐고, 접수할 창구부터도 예전에 이렇게 뭐 배지 차고 다니는 방식도 있지만, 이 휴대폰으로 사전 등록을 다 이미 할 수 있게끔 QR코드로 간단하게 자기 인증을 해서 바로 그걸 받고 접수대에서 바로바로 배포하니까 좀 빠르게 입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되게 좀 좋은, 오히려 이걸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런 방식은 유지돼도 괜찮겠다. 그런 방식.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을 쓰죠. 네. 그러니까 또 질서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장에 항상 그 9제곱미터가 한 부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제곱미터 한 부스에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 한 그렇죠. 명은. 네. 예, 그러다 보니 저번에 그 이승우 회장님께서 뭐 그 여러 4제곱미터. 기관하고 만나고 계시고 저희 모두 단체가 그 모여서 다니고 하지만 적어도 9제곱미터의 창거 업체들은 제외하고 방문객 수를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하셨죠, 지난번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2탄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밖에서 지금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몰려 있고.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거를 산업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산업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저희 업체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미팅을 하고 가고,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미팅을 하고 오고, 이건 산업은 계속 하잖아요. 네. 물론 다른 비즈니스들도 B2B에서는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거래처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계약도 하고 모든 걸 이루어지는데, 단지 그게 전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단계라는 거보다는 그냥 산업으로 보면 열어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방역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히려 저는 이거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를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곳들, 그다음에 이걸 결정하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또 보내고, 그렇게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보가 중요하다. 네. 네. 그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제가 마이크를 지금 껐는데 마이크 다시 켜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생각에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건 아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각 업계에서 업계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산업으로 보시고, 우리 산업에서 전시장이 저희의 일자리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방향을 좀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분 말씀들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승훈 회장님 정리 그러면 해주세요. 네. 뭐 양근석 회장님 말씀과 이영진 회장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요.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를 주실 때 이제 전시회 거리두기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주셔가지고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시장 안에 실제로 이제 들어오면 네. 이동하는 곳 공간과 그다음에 머무르는 공간이 거리가 확 대비가 되거든요. 네. 이동하는 곳은 통로입니다. 통로가 이동하는 네. 곳이고, 네. 그다음에 부스는 머물러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관람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약간 대비가 되죠. 그러면 머무르는 공간하고 이동하는 공간을 어떻게 좀 약간 차등을 두어서 방역을 기준을 세울 거냐. 지금은 사실은 전시장을 그냥 전체를 그냥 뭐 네. 홀로 하나의 한 개, 네, 또는 뭐 5개 홀이 다 이어져 있다 그러면 전시장 전체 이렇게 하나. 네, 그냥 맞아요. 큰 틀에
기준만 있을 것 뿐이지 음, 정말 이것이 그렇다고 과학적이냐? 그냥 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서로 2m, 2m 뛰어야 되니까 음, 그냥 단순한 그냥 지침으로 음, 2m, 2m 뛰어야 되니까 4제곱미터 한 명이 음, 들어간다라고 이게 뭐 어떤 방역에 대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 과학적 조건이냐? 그렇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스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벗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정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단위 면적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접촉하는 그런 공간의 인원수 제한 그리고 부스 안에서의 인원수 제한은 좀 더 차등을 두고 예, 부스 안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상주 인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네. 조금 차등을 좀 두자고 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말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게 자꾸 네, 백화점하고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백화점 같은 데는 네, 뭐 사실은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신문에 나면 뭐 명품 무슨 샵에 뭐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린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는 걸 보면 이게 네, 도대체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렇게 4m 뭐 4제곱미터 6제곱미터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까 하는 네, 분들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회장님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막 목소리를 내시느라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면서 이제 접근할 때 아까 양은석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좀 확실한 홍보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 정부에 이제 어필하고 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윤은주 교수님이 모두의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예.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예. 거리두기 이런 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까지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오세훈 시장하고 아시지만 저희가 후보 시절에 그쵸, 협약서를 그쵸. 냈거든요. 네. 거기에 첫 번째 협약서의 첫 번째 내용이 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런 걸 관해서 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조항이 음. 있었어요. 음. 제가 그 조항을 근거로 이제 시장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참모진 쪽에 네네네. 의견을 좀 전달을 했는데 어.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스터디가 좀 더 필요하다. 이 예. 차원에서도 이런 예. 좀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우리 업계가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시장 안에서 식당이나 카페 아예 지금 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물 정도만 그쵸. 찬강객도 그냥 딱 정해진 곳에서 물 정도만 마시게 하고 있는데 음. 전시회 자체가 F&B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카페 예. 쇼, 베이커리 쇼, 뭐, 푸드 뭐, 뭐 예. 예, 푸드, 뭐, 와인, 음. 맥주, 뭐 이런 그런 전시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음을 못하면 사실 전시회의 고유한 예, 그죠. 기능인 예, 제품에 대한 시음이 안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전시회 기능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시회 안에 시음 구역을 만들고 시음 구역을 저희가 노래방 기준이 이렇습니다. 코인 노래방에 한 팀이 들어갔다가 나가면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팀이 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머무리 시간만큼 뭐 이제 보통 그래서 한 코인 노래방은 한 30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머무르다라고 생각하고 30분 동안 비우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음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시음하는데 1분 걸린다. 그럼 예. 1분 텀 주고 그다음 소독을 하고 1분 텀 주고 예. 그다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직 이게 중수본하고도 협의가 안 돼 있고 서울시는 더더욱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지만 중수본하고 먼저 협의를 해주십시오가 서울시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만큼 아직 이 방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자칫 음. 잘못하면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좀 조심스럽구나라는 걸 좀 네. 확인했었고요. 좀 저희 업계가 아직까지도 그런 숙제를 좀 떠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주최자협회는 다음 주에 F&B 전시회를 여는 모든 주최자 그리고 심지어는 전시장의 매니저들도 같이 홀 매니저들 모여서 그런 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안을 만들고 그걸 정부에 제안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 네네네. 중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시연해야 되는 전시회들 같은 경우엔 그게 전시회의 그 어떤 필수적인 기능이었었는데 절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두 번째 주제인 그 전시 주체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희가 온라인 전시회 그날 저희 40파티 할 때 이영진 회장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갖고 무조건 오프라인 가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이제 바뀌기도 했고 MZ세대 지금 우리 뭐 신문에 나는 이제 커다란 그런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좀 임대 공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처럼 오프라인 전시회가 물론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온라인 전시회도 같이 가야 되는 아까 그 주최자협회 이병윤 전무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최자분들이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온라인 전시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분위기가 조금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형태로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전시 주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승훈 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주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보다는 온오프 믹스가 좀 더 일반화될 것이다. 네. 네,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MZ 세대 쪽에서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나 소셜 커머스나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홈쇼핑이었는데 그렇죠. 거의 이제 소셜 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갔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까지 이들이 많이 이렇게 소비 패턴이 조금씩 물론 확 오르락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되고 있으면서 전시회는 또 젊은 친구들이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트렌디한 뭔가를 좀 보는 그런 장소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시키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새로운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저도 지금 그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지금 교육유관 전시회에 이 온오프 믹스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면서 온라인 전시회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업체들이 B2C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곳들은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현장 판매도 하잖아요. 네. 그 현장 판매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멀리 있어서 내가 전시장을 못 오겠다 그러면은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업체들이 전시회 평상시에는 특판하기 어렵지만 전시회 기간에는 어차피 제품을 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용하게끔 사용 경험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판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좀 더 다른 일반 소셜에서 판매하지 않는 정말 그런 가격으로 전시장에 연결된 온라인 커머스나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좀 저는 새로운 접근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제 복융합이 일어난다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전시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떠올랐는 이제 단어가 이제 뭐 컴팩스 이랬는데 컨퍼런스와 뭐 전시회를 같이 익스비션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전시회, 익스비션 그다음에 국제회의, 컨벤션 그다음에 이벤트까지 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많이 복융합 확장될 것이다. 왜냐면 비즈니스 참가 업체들이 전시회를 나올 때 좀 더 비즈니스 목적이 좀 더 욕구가 강해질 것이고 성과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모션 이벤트의 기능들이 전시회에 붙어질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더 복융합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트렌드는 많은 트렌드는 아니겠지만 우리 이영진 회장님께서도 아마 양성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실 거로 예측이 되는데 전시회사끼리의 연합 또는 전시회끼리의 연합 이런 것들이 조금 트렌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유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몇 년 정도의 이런 발전 속도를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서 뛰어넘었거든요. 몇 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 비대면 환경 이런 것들이 확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확자마다 틀리지만 한 5년 정도가 확 뛰어넘었다라고 보면 전시회가 앞으로 5년 있다가 이뤄질 일이 지금 빨리 땡겨서 지금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욕구가 갑자기 확 발전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의 소규모의 기업 단위의 사이즈에서는. 예. 그래서 좀 더 대규모화되고 조금 더 전문화가 되려면 결국은 소규모의 회사들이 여러 형태로 또는 소규모의 조직들이 여러 형태로 서로 연합을 하고 또는 합병을 하고 또는 이렇게 뭐 동시에 뭔가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전시회의 좀 더 전문화 또는 전시 회사들의 전문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 회장님 작년에 그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행사 네. 거기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행사하지 않, 그러니까 그 업체가 가지 하이브리드로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한국에서 현지에다 전시장을 다 꾸며놓고 제품을 보내고 부스 디스플레이 다 하고 한국 업체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현지에 있는 통역들을 한국 업체의 마케팅 담당자처럼 해서 전시회를 운영하고 상담은 화상으로 했죠. 현지에서 실물은 보여주고. 네. 그것도 성과가 좀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 온라인 전시회보다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참가업체들이 많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제품을 보내고 그쪽은 현지에서 운영을 해줬을 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상담 같은 거는 여기서 뭐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온라인 수주 상담이나 온라인 화상 상담이라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고객들도 전시장을 와야 돼. 고객이 와야 돼요. 네. 사실은 고객이 전시장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고객도 본인의 구매 욕구나 비즈니스 목적이 좀 정리가 되고 별로 욕구가 없으신 분은 전시장까지 굳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좀 필터링 되는 것도 있고 전시장에 왔기 때문에 많은 제품을 본인이 바잉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시죠. 네. 근데 온라인 수주 상담에서는 그냥 딱 정해진 상담밖에 못 이루어지거든요. 네. 원래 전시회 마케팅의 가장 특징이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우연히 만나서 좋은 제품 만났네. 상담 보니까 제품 위해서 거래하게 됐네. 이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주 상담의 방식이나 온라인 전시회 방식에서는 이 우연성이 발휘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쪽이라도 적어도 고객만이라도 전시장에 가게끔 이렇게 되면 이 우연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좀 더 증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지난번 우리 그 웨비나 때 이영진 회장님이 절대 온라인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전시인이 가져야 될 철학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전체가 옮겨가서는 전시회의 기능, 펑셔널한 것이 살아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되 어느 일방이 모르게 되면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조금 보완하는 건 가능하겠죠.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이제 개최될 수 있는 온오프 믹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주최자 협회에서 그 전시회 온라인 플랫폼 지금 개발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화 하시려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으로 약간 비용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전시회 이벤트가 같이 모여서 같이 융복합해서 행사가 더 글로벌화되고 대형화될 수 있는 그런 대형화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업체 간의 M&A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 간의 M&A도 있고 전시회 간에 함께 동시에 개최하면서 뭔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전시회가 동시 개최하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도 갈 수 있다. 아니 일종의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낮에 뭐 얘기를 하다가 이벤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할 것 같은 업체가 하나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데들은 사실 물론 유사 업체의 그 합병이라기보다는 영화 후반 작업, 그러니까 CG 작업하는 그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하고 더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 이벤트 기업을 그쵸. 그거 이제 같이 M&A를 하셔갖고 이제는 그 이벤트 업체가 이제 같이 또 상장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벤트 업체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업계의 위상이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다들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공공연한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몇 세 이상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시 쪽에서도 그런 형태로 뭐 상장까지 상장이 꼭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해외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시업계가 저는 반드시 IPO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네.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 다 상장 기업들이에요. 네. 아시지만. 네. 예. 그 상장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 전시회가 분명히 어떤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중장기 투자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면. 대신 또 수익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쭉 나오는, 안정성 있게 네. 나오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 투자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본력. 예, 근데 상장한 회사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상당히 조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자금 조달이, 예. 그쵸. 상장회사의 가장 장점은 자금 조달 능력이 예. 좋은 거예요. 우리 일반 기업들은, 네, 뭐, 대표이사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던, 예. 네, 아니면 뭐,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을 평가해서 돈을 빌리던, 근데 그 자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장회사는 증자를 하면 돼요. 네, 주식 추가 발행하면 돼요. 네, 주식 추가 맞습니다. 발행할 때 명확한, 예, 비전이 근거가 있으면, 아, 네. 우리가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우리가 증자를 합니다. 그럼 증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자본을 계속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자를 안 한 이유는 간단해요.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기업에 대한 네.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증자를 안 하신 것 뿐이지, 네. 예. 투자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증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것이 상장에서 장점이고, 저는 한국 전시산업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O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주체와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시도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영균 회장님 뭐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뭐 이승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번 웨비나 때도 온라인은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온라인은 제가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건 쇼핑몰이거든요. 100% 네. 온라인은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요새 뭐 하이브리드 전시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던데 국내 전시회도 오프라인을 하면서 멀리 계시거나 코로나가 걱정돼서 못 오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시가 돼야 되는 거고 해외 전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부스를 만들고 물건만 보내놓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보고 관심 있는 건 온라인으로 직접 상담을 하고 네. 그런 쪽 관련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온라인만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반대라고 봐요. 네. 그거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시가 돼야 돼요. 오프라인을 하면서 해외에서 못 오시는 분들, 뭐 국내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못 오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상담을 하고 뭐 그런 쪽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시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외 전시회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계신 주최자분들이 해외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우리 그렇죠. 이승훈 회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유수 전시들을 한국의 주최자들, 한국 에이전트들이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고생을 해서 한국관이라는 좋은 자리를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가격리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국관이 그 나라에 못 갔을 경우에는 근데 그 나라에선 오프라인 전시로 열리면 네. 우리나라가 좋은 자리를 잡아놓은 걸 다른 나라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부스를 하고 제품을 보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제품에 따라 특성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제품은 그렇게 가능한 전시가 있고 어떤 제품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부스를 꾸미고 제품을 놓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부스에 서 있고 저쪽에서는 우리나라 에이전트가 부스를 몇 군데 빌려서 가상 부스를 빌려서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으로 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방법이든 뭐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 제가 말씀드린 2번 방법이든 하이브리드 전시가 돼야지 100% 온라인 전시는 되게 힘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코트라에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처음에 온라인 전시를 하다가 효과가 떨어지니까 제품을 보내고 제품을 가지고
또 온라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걸 미리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제품 괜찮다.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온라인으로 해달라 1:1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브리드 인식가 제일 좋습니다. 현지에 부스를 꾸며놓고 제품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만 온라인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부스를 꾸며놓고 영상으로 쏘면서 제품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있으면 또 온라인을 한다든가 그건 바로 그 부스에서 직접 뵈거든요. 시간차가 어려운 그쵸, 것 그쵸. 뿐이지 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하이브리드 전시가 저는 돼야지 100% 온라인은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최자분들, 우리나라 에이전트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 또 고생해서 한국관을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많이 잡아놨단 말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이 열리고 우리나라만 안 가고 다른 나라가 그 한국관의 부스를 차지하게 되면 1년 후, 2년 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주최자가 그 자리를 주겠냐는 거예요. 네네네. 줄 거란 얘기죠. 네. 그렇다면 그것도 어려운 얘기니까 가상 부스라도 그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최자, 우리나라 에이전트들도 살아남아야죠.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 현지 주최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부스를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근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가는 것뿐이다. 네. 그 자리는 지켜달라. 계속, 이런 쪽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이브리드 전시가 됐을 때 우리의 장점은 우리나라 전시장이 가동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부스를 지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디자인 설치협회도 일이 생기겠죠. 네. 서비스 회원사들도 일이 생기겠죠. 네. 그렇다면 조그만 일이라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저는 하이브리드 전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프라인으로 전시회가 많이 개최될까요? 그런다고들 많이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저희 해외 파트너들한테 계속해서 연락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데 너희 나라는 어떠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뭐 미국이랑 유럽 같은 데들은 백신을 지금 맞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관광 분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접하긴 하지만 뭐 바르셀로나 IBTM도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고 IMEX 아메리카도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열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영진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가 많이 열리면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도 다 한국관이 있는 전시회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는 데는 거의 뭐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가더라도 돌아와서 지금 또 2주 막 격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영진 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해 보는 것도 분명히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은석 회장님도 뭐 또 의견 있으실까요? 이게 뭐 저는 주최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듣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보면 크게 산업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산업의 경계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가 영상하고 뭐 이렇게 M&A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어떤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제가 오늘도 그 협회 때문에 그 운전을 하면서 삼성역까지 가는 테헤란로를 쭉 가면서 보니까 그 인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타고 다니는 거? 퀵보드? 스쿠터? 아니야, 네? 스쿠터가 아니라 킥보드인가? 예. 뭐라 그러죠? 스마트보드가 그렇게 애들 타고 다니는 킥보드, 전동보드를 예. 그냥 아무데나 그냥 탁탁탁 맞아요. 던져놓고 애들 볼일 보러 가고 휴대폰으로 반납하고 다시 또 타고 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헬멧을 안 쓰는 모습을 또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법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미 많은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전시 산업이라는 산업이 제대로 지금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체가 지금 온라인을 사업을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이거 IT 회사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고 일부터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최자들이 해외 주최자들과 우리나라 주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업체들이 해외 전시회를 참가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 뭐 정기 신청을 마감해라. 뭐 언제까지는 도면 신청을 마감해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전시 나갈 때는 이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안 지키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지키면 다음 부스 추첨해서 뒤로 미루거나 실제로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거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최자들은 안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규정 안 지키는 거는 저한테 한 달 전에 보름 전에도 전화가 와서 설치해달라고 오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 가이드나 매뉴얼 보면 다 우리나라도 주최자들이 가이드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거를 규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도 하고 현실이 규정을 못 만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찰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입찰을 IT 회사들이 따갈 수 있는 입찰이 나오고요. 저희 업체들이 들어가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IT 회사가 따가거나 심지어는 IT 회사 일을 주최사나 저희 회사나 서비스회나 어떤 회사 중에 전시 일을 하는 회사가 따갑니다. 그것도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냐? 제가 보면 거의 7, 80% 외주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들의 일인가? 이렇게 보면 그게 법에 맞는지도 외주 주거나 하도를 줄 때 발생하는 법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전시가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전시가 산업으로 인정 못 받는 이유가 전시회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범위를 만들고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갔다면 이게 지금 와서 새롭게 정리만 하면 될 부분인데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 빠르게 변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대신 받아들이면서 규정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최자들이 전시 온라인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안 나고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주최자가 제일 큰 데미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데미지를 입어요. 제대로 네. 주최자가 어려우면 저희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벤트가 사실은 지금 입찰이 나오면 이벤트 회사들이 저희 그 디자인 설치 업체 일을 예전에는 분리 발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턴키로 해서 한 업체 대행사가 가져가 버려요. 오늘 협회 이사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서비스 협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일은 독립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션이 그쪽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행 업무가 온라인 비중이 커지니까 그쪽으로 발주가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그 업체랑 거래하는 회사가 일을 하는 방식, 능력이 좋은 회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발주를 따간 곳에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그냥 오다를 수주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IT 같은 것들은 제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자격이 입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산업발전법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시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업계들은 자격이 안 돼요. 입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중에 소프트웨어 공부한 친구가 한 명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규정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결국은 주최자가 무언가를 할 때 결국은 발전해 나갈 때 결국은 주최자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연스럽게 지금 전시장치나 서비스 업종의 미래상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말씀이, 양 회장님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전시 이제 디자인 설치 협회 입장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행사가 약간 완전히 온라인 행사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행사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입찰의 발주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정을 만들거나 그런 노력도 분명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전시 그 디자인 설치 쪽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비전이랄까 방향성을 어떤 형태로 갖고 가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고 회의 결론은 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고용노동부하고 부닥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특별 피해 업종으로 해서 지원금을 네. 나라에서 주고 있는데 이거를 룰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규정을 어겨서 단속을 당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또 세금적인 일용직을 고용해서 사용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 안 된다 생각해서 또 빠뜨리는 경우도 발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홍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지금도 의뢰를 해서 과목을 좀 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를 초대해서 우리 전시산업에 맞는 우리 디자인 설치 업체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야근이 많잖아요. 저희 네, 주말 그쵸. 공사가 많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에 맞게끔 지금 빠르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결국은 기본을 했을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을 충실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협회의 입장이고요. 물론 미래지향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 병행해야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를 또 홍보하자. 이게 저희 협회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서비스업 쪽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전시산업의 미래상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저희 서비스업 협회는 업종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 미래상을 딱 보고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설치협회는 업종이 하나, 둘, 많아야 셋 정도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10개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래상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미래상, 그러니까 우리 업계를 다 보는 우리 서비스업협회 10개가 넘는 그 업종을 다 보는 미래상은 솔직히 답답하죠. 왜냐면은 되게 영세하신 업체, 소상공인 영세하신 업체들이 많고 그다음에 창고들을 자가 창고를 갖고 있으신 업체들은 몇 군데 안 되고 다 임대해서 네. 보관해야 될 물건들이 꽤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정도 지금 일이 없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이게 올 연말까지 간다면은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런 반면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일을 조금 다른 업종으로 변동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업종 특성에 맞게끔 되게 다양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답해 드리기가.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양은석 회장님은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려고 한다.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답답하다. 되게 어려운 업계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이거를 누구한테 호소를 해서 누가 우리의 좀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좀 끌어줄게라는 왜 주무부처가 아무 역할을 못 해주는지가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 그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마이스 산업하고 정말 너무 많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 났어요. 디지털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을 PCO 협회 통해서 35억을 지원한다라고 나왔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큰 몇 억씩 주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번에 또 그 여행 관광업체한테 다 그 피해 본 업체들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또 기금을 마련을 했고, 문체부에서 또 이제 디지털 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으로는 나이스 협회에다가 또 한 몇십억을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우리 전시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이거를 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업계가 돈을 모으든지 뭐 어떻게 해 갖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뭐 그게 맞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른 분야들은 다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분야에 대한, 이 전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디 받을 수 있을지, 뭐 다만 진짜 뭐 쪼끔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학교나 교육도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황 교수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스가 그나마 이렇게 갔었던 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자격증을 만드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어쨌든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민간 자격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붐업이 확 일어나면서 산업이 되게 이렇게 활성화됐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뭐 전시 기획사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산자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시 쪽에서, 아까 이걸 산업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양은석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다 연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전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머리를 모아서 이거를 실제로 이게 산업이고 산자부에서 해외 전시나 그냥 이게 이렇게 저희가 무역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무역이 적자를 확 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지 못한, 수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뭐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캠페인을 하든 진짜 그 부분에 갖고서는 저희가 피켓을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과 그다음에 답답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또 답답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그러면 혹시 또 이승우 회장님께서는 뭐 장치나 서비스,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주실 말씀 계실까요? 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무부처가 해당 산업에 공을 들이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흥망성쇠가 분명히 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음음. 네. 좌우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좌우하는 건 저희죠. 왜냐면 저희가 플레이어니까. 예예. 결국은 저희가 달려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정책적인 토대나 또 예산적인 투입에 대한 토대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만들어야 되고 해당 정부 부처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음. 장관님, 차관님, 무역투자실장님, 그리고 무역진흥 과장님께 간곡히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시산업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 산업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산업인데, 한 번쯤은 한번 드라이브 그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러니까요. 좀 음. 해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센터는 그렇게 많이 지어 놓고 또 짓겠다고 계속하면서, 그 센터 지을 때 다 산자부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맞습니다. 센터를 채울 전시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될 텐데, 짓는 것만 하고 지금 뭐 "전시회는 니네가 알아서 해 봐라."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정말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약간 좀 정말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센터만 지어놓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많이 지금 공급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알아서 소프트웨어나 전시회는 채워지겠지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전력적으로 좀 이제 좀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 하드웨어를 갖췄으면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네, 우리가 IT 산업만 보더라도 그죠? 음. 이렇게 그래서 이 IT 산업을 결국은 키운 것은
정보통신부라는 강력한 또 부처의 드라이브가 있었던 거죠. 또 우리 전시산업도 정말 한번 만약에 키우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많다. 뭐 제가 이 산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산업하고 비교해보고 저도 다른 산업을 해봤지만 전산업이 저는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고 봐요. 한국의 국가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무역의 위상을 네.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 이런 정부와 또 이 업계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드라이브하는 그런 게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오기를 우리 세 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네.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 리드 코리아가 만들어질 때 손주범 대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리드에서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여기는 지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리드 코리아를 세운다라고 이제 전 모르게 손주범 대표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전 세계 1등이라는 리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승훈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전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면 사실 아까 이영진 회장님이 10개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셨지만 10개 직종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였던 전시 산업 이것만은 해결해야 이제 황 교수님께서 각 그 해당 협회 이제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주최자 협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 2, 3순위가 뭐다? 해결해야 되는. 서비스 협회에서 1, 2, 3순위는 뭐고 그다음에 장치 디자인 쪽에서는 1, 2, 3순위가 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말씀을 주셔 갖고요. 뭐 그러면 이승훈 회장님께 먼저 해결해야 되는 1, 2, 3순위의 과제가 뭘까요? 주최자 쪽에서는. 일단 가장 이제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그때 그 정책 토론회, 정책 네. 간담회 때 우리가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의 투자금의 그 투자 예산, 투입 예산의 네. 불균형이거든요. 네. 해외 전시회는 300억 플러스 알파. 제가 추산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바우처 싹 합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네. 네. 근데 국내 전시회는 과연 얼마냐? 뭐 이제 60억 있고 또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조금씩 있긴 하지만 네. 다 합쳐도 내가 볼 때는 아직도 100억 단위. 뭐 100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네. 네. 그럼 10분의 1이거든요, 이게. 네. 보통 불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 전시회 투입하면 경제 효과는 해외 전시회 투입하면은 해외 전시회는 무역 효과는 나옵니다. 무역. 수출은 속출이 돼요. 근데 경제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그 돈을 쓰는 예산은 다 그 나라에 다 떨어집니다. 고용이고 관광이고. 예. 근데 국내 전시회 육성하면은 수출에 대한 특수도 분명히 승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경제 효과, 고용까지 다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경제 효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준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에 좀 기회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그래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전시회 예산 한 300억은 돼야 됩니다. 300억. 제가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300억이?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산자준비위와 산업부에 제가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왜 300억이 있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투입하면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꿔진지를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런 비전과 청사진을. 예, 그래서 예산이 확 늘어야 되고요. 네. 전시장 한 개 조금만 늘려도 몇백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죄송하지만 조금 있으면 지금 전시장들이 이제 가동률이 뚝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시산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 일시적으로 내가 2, 3년 후에 오히려 지금 가동률이 남아돌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되면 이 전시장을 또 어떻게 채울지라고 그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렇죠. 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과제라고 하면 예, 소통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하고 우리 업계하고 예, 현업부서하고 많이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 뭘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예,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잘 짜서 전달하고 예, 그런 것들을 정책화, 국가 전략화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죄송한 얘기지만 전시산업에 대한 뚜렷한 국가적인 전략이 있느냐? 없어. 여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네. 네, 국가 전략이 없어요. 음, 음. 반면 우리가 비관한 예로 마이스 산업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등 가고 2등 가고 뭐 3등 현재 3등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이 어쨌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전시산업은 전시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그것이 민간에 잘 전달되지도 않고 있고 무엇이 세워지는지도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거기에 민간학이 합동된 그런 통합적인 노력이 투입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네, 계획은 있지만 전략이 없는 거죠. 네. 그냥 플랜만 있는데 그 플랜도 그것이 정말 업계의 생각을 담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플랜 세울 때 저는 뭐 듣지도 못해가지고요. 예, 세우는구나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은 또 제가 한번 우리 윤 교수님께 한번 토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네.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아쉽다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과제를 한 개를 꼽자면, 이 전시 베뉴, 그 다음에 이제 주최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이제 설치 디자인 설치사, 그 다음에 서비스 업계에 좀 더 이 전체를 좀 이렇게 함께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다 할 같이. 수 있는 네. 다 같이. 왜냐면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많이 좀 저해되고 소통하는데 장애 요소가 많아요. 왜냐면 집단 간의 이해가 있거든요. 장치업체는 장치사 집단 간의 이해, 서비스는 서비스 업계, 운영자는 운영자, 주체는 주체자. 근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뭔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저희가 뭔가 큰 틀의 발전을 하기 위한 플랜 짜기도 어렵고 컨센서스를 이루기도 어렵다. 예, 전략적으로 큰 틀의 국가 전략도 보고 산업 전략을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 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다른 게 말씀. 많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영진 회장님, 서비스업 협회에서의 어떤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세 가지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비스업의 회원사들의 지금 제일 큰 고충이 미수입니다. 미수.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주최자 협회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설치 협회에서도 그렇고 서비스업 협회 회원사들한테 미수를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시회가 이루어지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작년 거 미수를 올해 전시회를 하면 작년권 주시고 네네네. 올해 미수는 또 내년으로 내년에. 넘겨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어쨌든. 회전이 되니까 그동안은 네네네. 괜찮았어요. 네. 그랬는데 작년 한 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일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협회 회원사들이 다른 업체들한테 못 받은 미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 일부 직전인데 그 부도가 정말 일을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미수는 많은데 당장 직원들이나 운영할 자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연판장을 돌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디자인 설치협회 회원사들 중에 미수 아직 안 준 업체들 명단 뽑고 뭐 주최자가 있으시다면 주최자, 마이스면 마이스, 그다음에 컨벤션이면 컨벤션 회사들의 미수 명단을 다 뽑아서 뿌리자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번 웨비나 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미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가 발전이 되고 전시회가 오프라인이 생기고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면 되니까. 근데 웨비나를 많이 보신 저희 회원사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했던 걸 아는 저희 회원사들이 회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냐. 정말 당장 닥친 우리 회원사들의 얘기는 왜 안 하느냐. 라는 질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꼭 하고 싶습니다. 예예예. 일단 미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 서비스업체 회원사들은 힘들어요.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이게 주최자나 뭐 장치나 이렇게 뭐 지금 그러니까 못 드리고 계시는 업체들도 사정이 현재는 좋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런 데는 진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갚더라도 정부한테 갚더라도 우선 부도 나서 이 서비스 업종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다음에는 코로나 끝나 갖고 전시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전시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진짜 다른 나라들 케이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뭐 조건 없이 무조건 돈을 먼저 주고 살아남으라는 거 하면서 돈을 먼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원이 돼서 우선은 업체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업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업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다시 뭐 그때 가 갖고서는 이 업체를 뭐 새로 그때 가서 창업을 시켜 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여기서 일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다 있으실 텐데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이거는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 부분이네요. 이거는 진짜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어려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양은석 회장님 그 장치 설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이영진 회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어렵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최자 협회에서도 회원사들한테 좀 디자인 설치나 서비스 협회 결제를 좀 잘해주라고 좀 홍보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오늘 이사회를 하면서 서비스 협회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사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들한테의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비스 회장님한테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비즈니스의 기본이거든요. 음. 근데 일만 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음음. 서로 일만 한 거 주겠지 하고 일하고 행사하고 주겠지 하고 다음 행사하고 하나 깔리고 이게 주겠지 하고 이게 잘 될 때는 괜찮거든요. 음. 근데 안 될 때는 기본이 없으면 다 우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게 하나씩 골맞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음. 거죠. 음음음. 왜냐면 잘 될 때는 사실 한 뭐 인력 깔려도 음. 서비스 업체들 같이 뭐 웃으면서 밥도 먹고 합니다. 근데 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빚은 받을 게 있는데 음. 직원들 급여 줄 게 없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거든요. 음음음음.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협회에도 목공연이라고 목공연합회 팀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 음. 회원으로 그 업체 거래하지 마라. 왜 그런 데를 거래하냐 악성인데 그랬더니 음. 어떻게 20년을 거래했는데 하루아침에 자르냐. 음. 그리고 살려가면서 받는 게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쪼면 법적으로 들어가면 문 닫아버리고 날라버리면 아예 못 받아요. 법인이라서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러니 오히려 살려가면서 받아야 된다. 아마 서비스 업체도 이거에 굉장히 악유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런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음. 주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은 다 잘 주시겠죠. 음.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협회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설치에서 서비스에 못 주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 음. 일을 했으면 돈을 주고 음. 정확하게 차라리 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제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 일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음음. 적어도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음. 성장 위주의 일을 해온 게 아닌가.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려움이 터지니 하나씩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어디부터 봉합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음. 그럴수록 저희 협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교육과 홍보 부분인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음.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돌아보니 노무 부분, 음. 세금 부분, 회계 부분,
그래서 노무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와서 우리들이 기본부터 다시 사업을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영학과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계시다가 네. 뭐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쪽에서 뭐 좀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 우리가 조금 더 경영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경영을 깊이 가기보다는 노무와 회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그 노무와 회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첫 번째로 저는 문제로 삼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좀 이 협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들었어요. 주최자나 서비스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원사들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쵸. 네. 가면은 당장 뭐 일거리를 줘요. 예, 되게 반갑습니다. 음. 조합에 가입을 하면 똑같은 회비를 내는데 거기에 가면 이익이 생기는데 협회는 뭘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협회의 존폐 가치를 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협회가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지만 그걸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 자체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교육 사업 중에 말씀하신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자부에서 그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반응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 전시 디자이너 자격증을 네. 저희가 건설업이 불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기 뭐 1시간을 떠들어도 불편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지금 산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전시장에 등록을 할 때나 현장 대리인 감리를 볼 때나 이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국가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학계나 진흥회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우리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장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뭐 좀 우리끼리 좀 모으든 돈을 모으든 진흥회가 그래서 있는 건데 사실은요. 맞아요. 진흥회에서 그런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일 메인 시간에 좀 이렇게 광고를 보내주고. 때려주고 네. 전시회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교육, 홍보를 계속 한다면 오지 말래도 올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왜 세상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냐?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볼거리, 놀거리도 좀 있고 그래도 거기서 만족감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과연 전시장이 그런가? 그렇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무역을 산업으로 보고 전시를 산업으로 봤을 때 숫자만 봤을 때 흑자가 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전시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마케팅을 맞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시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기본 부스 한 부스가 제일 저렴합니다. 음. 이걸로 해서 그들은 홍보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삼성 보러 온 사람 지나가다가 이거 삼성 거 대체돼요 해서 팔아가지고 회사가 커지는 건데 아까 그 이승훈 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시회에 대한 산업으로 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회의하다 좀 암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일이 좀 시작될 거니 좀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화두를 던졌을 때 목공에 사람이 없답니다. 네, 외부 인테리어는 일이 많답니다. 근데 외부 인테리어는 품이 높답니다. 요새 다 집에 있으니까. 네, 그 품이 높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로 다 빠져버리고 전시에서 당장 목공이 시작된다 했을 때 투입될 인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전문 알바라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쿠팡이나 이런 물류로 갔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왜 홍보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들의 머릿속에 전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시 이퀄 불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 대표님 자식을 전시에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음. 다들 부모들이 전시업계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음. 이게 굉장히 큰 그래서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괜찮다. 할 수 음. 있고 우리가 미래지향 산업이다. 이런 음. 걸 홍보해야 될 이 시점에 음음. 단지 온라인에 집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온라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다 전시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홍보가 병행이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이 되는 거는 찬성입니다만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제로 온라인을 찾아서 해보다 안 되면 말지 그동안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조금 걱정되고 꼭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주최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비스도 많이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다시 아유. 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암울한 오늘 너무 암울하게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긴 그래서 우리 한데. 세 단체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주최자도 사실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용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최자도 지금 인력이 줄었고 뭐 지금 장치 쪽에서 목공일 하시는 분들이 다 인테리어 쪽으로 빠졌다라고 하니 거기도 사람이 없는 거고 뭐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겠죠. 일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아예 돌아섰다라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보면 그럼 이건 뭐 제대로 해 보려고 해도 나중에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치명적인 상황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 관계자나 뭐 진흥회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진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지금 3탄 걱정스럽긴 해야죠 한데. 3탄. 예? 3탄이요? 아니 오늘 네. 마무리는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소주 한 잔. 아 이게 진짜 아니 뭐 재교육 뭐 이런 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재교육할 인력도 지금 아까도 사실 주최자협회에서 뭐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재교육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데 뭐 한 20명 정도 모으면 될 것 같다 얘기는 하셨지만 여기저기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20명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가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 3단체 협회장님들이 더 자주 모이셔 갖고 더 그 산자부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황 교수님이 마이크 켜신 거 황 교수님 그 진흥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홍보 좀 해달라고. 예, 황 교수님 마이크 켜셨는데 예. 네. 황 교수님 이어폰 없으세요? 황 교수님 이어폰 찾으시는 동안. 예. 예. 아니 꽂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안 꽂으셨나? 들리죠? 네, 이제 들립니다. 아, 들려요? 예. 네네, 말씀하세요. 네, 됩니다. 예. 예. 너무 절절한 얘기 잘 들었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첨언을 해보면,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 산업은 좀 재건 차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스마트하게 지금 대세가 MZ 세대니까 젊은 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업계에 좀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전시 쪽이 좀 스마트하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전시가 분명히 컨벤션보다는 훨씬 더 그 영역이 파이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바이어 셀러 만남,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컨벤션이 얘기하는 다양한 그런 예를 들면 지역 경제 아니면 사회 경제 문화, 무슨 뭐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을 전시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뭔가 좀 요즘 얘기하는 그 소셜 밸류나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들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지금 많은 전시 산업의 통계를 좀 더 진실된 통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더 이렇게 나가서는 좀 곤란하다. 또 우리 참가업체나 참관객들도 차라리 지금처럼 전시장에 사람이 안 오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한번 우리 이순희 회장 포함해서 주최자나 아니면 우리 진흥회에서 한번 정확하게 통계를 한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정말 지금 자격증이 주최자 있고 디자인도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우리 요청을 해서 국가 자격증을 한번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 자격증 우리 주최협회에서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컨벤션은 각 도시마다 뷰로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도시 근데 우리 전시는 뷰로에서 잘 안 배워져요. 그러니까 전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저는 지금 싱가포르이 뜨는 이유도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그 뭐 마리나베이나 아니면 뭐 선택할 것들 그 전시가 잘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도시와 연결되는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전시 장 역할인데 그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시한테도 우리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킨텍스에서 그 많은 전시하는데 킨텍스의 주민들이나 그 도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뭐 부산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좀 관과했던 부분을 좀 키우면서 좀 스마트하게 정말 좀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한번 재건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조금 첨언을 하면 저도 그 지역 뷰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싱가포르, 태국,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데 대부분 다 그 지역의 뷰로가 컨벤션뿐만 아니라 전시회에도 같이 그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무부처가 달라지다 보니까 컨벤션 뷰로는 사실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뭐 산자부 것도 아니고 문체부 것도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데 문체부는 지원을 좀 해주죠. 그것도 뭐 아주 무슨 막 몇십억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 사실 뭐 1억 정도 주는 데도 있고 뭐 5억 뭐 조금씩밖에 안 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산자부도 지원금을 뷰로에다 줘서 뷰로 직원들이 전시회를 챙길 수 있게 하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 좀 스캔을 뭐 미리 떠놓을 걸. 여기 대구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대구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라고 해서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들 지역에 얼마나 어떤 걸 남겼나 이거를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희 뷰로 마이스 웨비나에 대구 뷰로 김성태 국장을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행사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문체부가 하는 복합지구 예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주로 그 이제 국제 회의 위주의 행사들을 여기다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게 물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 포럼은 엄청 조그맣고 전시회가 훨씬 커요. 물과 관련된 전시회. 뭐 로봇 포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봇과 관련된 국제회의는 되게 조그맣고 전시회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테크노플라자하고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테크노플라자는 또 사실 산자부랑도 관계가 있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뷰로가 전시회에 관심을 갖게끔 해서 전시회를 조금 더 그러니까 지역에 뭔가를 남길 수 있게끔 글로벌리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황 교수님 말씀하셔갖고 같이 좀 첨언을 해봅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 MZ 세대들을 위한 저희가 뭐 자격증 같은 부분을 좀 바꿔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 이 말은 내가 오늘 꼭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다들? 없으신가요? 다들 말씀하셨나요, 오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되게 진짜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갔고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지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회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학회도 인력 양성이나 이런 데 분명히 좀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봉석 학회장님을 이번에 다시 한번 모시던지 해갖고 한번 고민을 더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전시산업이 코로나 이후에도 더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산자부나 관계자들의 좀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